자, 워크북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워크북은 몇 페이지부터냐면 60페이지, 워크북 60페이지 2번부터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 함수인 거 모두 골라라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1차 함수에서 이거 골라라 하는 건 무조건 객관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자연수 x의 소인수 y,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 함수인가요? 1번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10이야. 그럼 얘 소인수는 2랑 5거든요. 두 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안 돼요.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안 되죠. 네, 얘도 10이야. 작은 홀수는 그럼 1, 3, 5, 7, 9까지 되니까 개수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돼요. 다음에 x의 절대값 y. 네, 그래서 x의 절대값, 뭐뭐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값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요것 때문인가요? 네, 잠깐. 요것 때문에. 그럼 다른 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4번, 5번을 먼저 해볼까요? 네, 둘레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둘레의 길이가 2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4겠죠? 당연히 답은 넓이니까 하나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둘레의 길이가 x인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x가 뭐든 간에. 네. 직사각형의 넓이든 정사각형의 넓이든 값은 하나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도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는 뭐냐면 절대값 x를 했더니 y가 나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들어 2가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2로 나오죠. 답은 하나 나왔잖아. 네. 자, 그래서 그럼 함수인 거 절대값 x의 절대값 y야? x의 절대값 x의 절대값 y잖아. 그러면 얘는 함수라고 한 거죠. 그럼 답이 하나 더 있는 거야? 1번, 2번은 안 되는 거 맞죠? 다시 볼게요. 작은 홀수. 안 되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얘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 x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16분의 1 x제곱이라고 나와서 그게 y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직사각형이어서 안 되는 거야? 둘레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넓이. 근데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얘가 4고 얘가 2야. 이렇게 된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함수인 거라 그랬으니까 얘는 함수고 얘도 함수 아니야? 답이 뭐야? 정답은요? 그치, 얘는 되지. 왜 얘는 안 되지? 5번은 왜 안 되지? 직사각형 때문에 안 되나? 둘레의 길이가 x인 거 똑같은데? 이런 의미구나.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예를 들어 내가 길이를 12라고 할게요. 네, 10이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얘가 지금 2cm고 얘가 4cm여서 12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곱하면 8이겠죠?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5여도 12가 될 수 있죠. 근데 곱하면 넓이가 5니까요. 얘가 여러 개가 나오네.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저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번이요. 1차 함수인 거. 넓이가 30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인. 그러면 식은 32는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 y는 x분의 64가 돼야 돼요. 그래서 1차 함수가 아니고요. 전체 쪽수가 300쪽인 책을 하루에 x쪽씩 읽을 때 얘는 1차 함수죠. y는 300 빼기 x쪽 이렇게 되니까 1차 함수가 될 거고요. x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 외곽의 크기의 합은 n분의 360 n분의 360이 아니지. 그냥 360이죠. 네.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아니죠. 네. 외곽의 크기 하면 항상 360인 거 아시죠? 네. 어떤 도형이든. 다음에 4번은 시간식.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네.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45여야 되고. 그래서 안 되고. 5번은 y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x가 되죠. 네. 그래서 2번이랑 5번이 답이 됩니다. 응? 아, 하나만 돼야 되는 거야? 왜 또 하나만 될까? 2번 y는 x분의 300 아니에요? 2번 잘못 읽었어요? 전체 쪽수가 300쪽인데 책을 하루에 x쪽씩 읽을 때 걸리는 날 남은 쪽이 아니구나. 네, 걸리는 날이구나. 네, 남은 쪽이 아니었군요. 며칠 걸리냐 이렇게 돼서 2번은 안 되겠네요. 나눠야 되니까 y는 x분의 300이었어요. 자,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다음 그 다음이 18번이요.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더해줘야죠. 플러스 m을 해주시고요. 하였더니 1차 함수 y는 4분의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랑 겹친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x 플러스 1 플러스 m이랑 y는 4분의 ax 마이너스 4랑 겹쳤다는 얘기는 같은 식이다 라는 의미인 거고, 그러니까 a에는 2분의 1이 되려면 2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m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a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18번. 자, 다음은 64, 26번만 남았어요. 26번. 자, y는 ax 플러스 1 그래프를 x절편이 3이고 그래프가 6,p를 지날 때 3a 플러스 p.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규칙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자, 식이 완성이 안 돼 있죠? 네, 그럼 뭘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요? 좌표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얘가 알려줬다는 게 보이시죠? 얘도 알려준 거랑 솔직히 마찬가지인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3,0인 거니까 네, 미지수가 없는 애를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3,0을 대입하시면 그러면 0은 3a 플러스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a를 구했다면 이제 식을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2가 식이 될 거고, 자, 식이 완성이 되면 또 뭐 구하라 그런다고요? 좌표 구하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6이랑 p를 대입하시면 되죠. p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자, a 3a 플러스 b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p니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가 답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별로 뭐 우선 순서는 정해졌으니까 저 순서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거의 모든 문제는 저 순서로만 푼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진도북으로 가겠습니다. 네, 진도북으로 가면 앞에는 없죠? 네, 여기만 있는 거죠. 자, 1-1번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쉬운 문제예요. 지금 이 x가 유자리잖아요. 그러니까 x가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100 나누기 3 하면 나머지가 뭐냐고요? 뭐예요? 1이죠? 그럼 당연히 얘는 2겠죠? 당연히 얘는 3이겠죠? 그래서 답은 6이죠. 안 나눠봐도 되죠? 3은 안 되겠구나. 죄송해요. 0이죠? 네, 나머지가 없죠? 네, 답은 3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쉽죠? 자,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조건에 맞춰서. 근데 보시면 G라고 써 있는 애는 요식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F라고 써 있는 애는 뭐 요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G5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G5는 여기다 5를 대입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A가 바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3이라고. 자, 이렇게 나와 있게 된 거고. 자, 근데 다시 뭐 하래요? 여기가 A잖아요. 네, 그러니까 F-3이라는 얘기인 거고, GB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B도 우선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B 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GB는 마이너스 B분의 15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F-3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F-3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10B가 15여서 B는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A랑 B를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3을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겠죠. 네, 위치를 바꿔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답은 맞나요? 답이 3인데요. 3이요? 나 뭐 잘못 계산했나? 다시 해볼까? C5잖아요. 그래서 5를 대입했어. 마이너스 3 맞잖아요.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했어.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잘못했네, 계산을. 네, 자, 마이너스 지금 2분의 5였어요. 네. 마이너스 10이 아니었군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그럼 제대로 된 거겠죠? 네, 자, 이렇게 된 게 된 거고. 그럼 똑같으려면 B는, 네, 들어갈 수 있는 게, 6이 들어가야죠? 네, 그래야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B가 6이니까 답은 3.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는 뭐 똑같은데 네.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 이제 옆에 있는 거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충분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저번 시간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한 게 있어서 배웠게 그 방식이랑 비슷하긴 해요. 네, 거의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알려준 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네,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뭐 얘를 먼저 시작으로 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1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5도 만들어 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얘를 5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5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어차피 1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하나가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자동적으로 4라고 이걸 먼저 할 거예요. 네. 그럼 둘 다 사용을 해보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얘를 1이랑 4를 A, B를 정해서 A는 1이고 B는 4라고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F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F4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라는 게 보이죠? F4가 필요해요. F1은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F4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F4를 만들어 보려면 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조합부를 생각하는 거죠. F4가 되려면 그러면은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1, 3이나 2나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다짜고짜 1, 3이나 2를 대입한다고 해서 답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좀 구해야 돼. 네,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2 같은 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그냥 A랑 B를 둘 다 1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2가 나오겠죠, 당연히. F2가 1 더하기 1이니까. 그리고 얘는 F1이고 얘도 F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도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F1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생각이 되는 게 있죠. F2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6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2를 하면 되죠. 그럼 여기도 F2 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될 거잖아요. 한마디로 F4는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가 됐죠. 그러니까 F5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5.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뭐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계산을 하실 때. F0도 한번 대입해 볼 수도 있고, F3도 대입해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어차피 F2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보셔도. 네. 다양하게 해보시면, 네, 그러면은 F2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처음 푸실 때는 좀 헤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좀 해보시다 보면은 좀 그래도 이제 방식이 조금 뭘 먼저 해야 될지가 좀 보이는 네, 그런 문제여서. 네. 근데 이런 문제 풀때 F1이 마이너스 3이면은 F4가 마이너스 10이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4잖아요. 어? 이렇게 쓰면 틀려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요? 그럼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아, 짜맞추기죠, 그거는. 네. 틀려요? 네, 안 돼요. 네. 그거는 짜맞추기 한 거잖아요. 지금 규칙을 모르잖아요. 네. 지금 시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왜 곱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얘기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짜맞추기 한 거죠, 그거는. 네,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지만 이런 건 정기평가에 되진 않아요. 네. 이거는 고등과정에 가깝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 네. 나중에 합성함수, 역함수, 고등학교 2학기 때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다시 질문을 하셔서, 네.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요거를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함수값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얘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좌표로 표현하면, 당연히 x좌표는 그대로 x고, 이 fx가 y니까 fx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요식도 f가로라고 다 써있기 때문에 이 f라고 써있는 애 각자 다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얘를 좌표로 표현했을 때 1번은 x 마이너스 가로 안에가 무조건 x 좌표인 거고 통째로가 y 좌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2번도 가로 안에가 x 좌표인 거고
통째로가 y좌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자, 이렇게 좌표가 있다면 우리는 식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항상 기울기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 식을 먼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식이 x의 증가량 분해니까, 네, 지금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시면 돼요. 식으로 정확하게 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분모식이고, 위에서 아래 빼면 fx 마이너스 1 빼기 fx 플러스 1. 자, 이게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얘는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어서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보니까 얘랑 그냥 똑같이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4가 된 거죠. 그래서 약분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뭐냐 그랬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하지만 정기평가에 나와요. 객관식으로. 네.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없죠? 없는 거죠? 네. 3-1번이요. 다시 해요? 네, 다시 할게요. 3-1번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얘랑 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좌표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좌표를 구하면 얘는 그래도 숫자로 나와 있어서 쉽죠. 5,F5가 좌표인 거예요. 이해 되시죠? 얘는 마이너스 3,F-3이 좌표인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솔직히 이거 이용 안 해도 문제는 풀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방금 옆에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얘에서 얘 빼면 5 빼기 마이너스 3이고, 얘에서 얘 빼면 F5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분모가 8이죠.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똑같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구한 게 뭐야? 기울기 구하는 식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의 기울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이거 나 3번이나 3.1번이나 둘다 나왔나?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와요. 네. 네. 저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예요. 이 fx라는 거 자체가 얘랑 얘 관계식이니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거는요. 네.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f5가 있죠. 저 x에다가 5 이거 대입하는 거 생각해요? 이 x가 f5가 5니까 x가 5여서 여기다 5 대입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왜 대입해요? 그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대입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대입해요? 대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라도 해보기 위해. 아,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관계식에 한마디로 얘가 점이라 그랬잖아요. 이 점은 무조건 요식을 지나가는 점인 거예요. 근데 왜 저기예요? 제가 이렇게 F로 써 있는 거 좌표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점 아니에요? 아, 점 아니에요? 점 맞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네가 5를 여기서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는 얘라는 직선식이 있는데 얘가 그 선 중에 한 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F라고 써 있는 이 관계식은 여기도 F라고 써 있잖아요.
같은 관계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도 점이 하나가 있었겠죠? 요 f-3이라는 애도 점이 하나가 있었겠죠? 점 두 개 있으면 우리는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울기 구하는 식을 쓴 거죠. 근데 네. 왜 저기 기울기가 돼요? 아니 어떤 점이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여기 대놓고 식에 써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값을 구하라는 식의 네. 식의 기울기 같은 fx라니까. 같은 식이에요. f가 써 있는 것 자체가 같은 식을 사용했다는 의미예요. 아까 전처럼 그러면 다른 식이었으면 gx 이렇게 써 있었겠죠.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fx라는 거 자체가 이 처음 시작하는 이 포인트가 네. 같은 관계, 같은 fx식 모양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f가 있고 예를 들어 x-1 이렇게 써 있어도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인 거야. f가 써 있는 애는 다 같은 식인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서. 그 같은 선 이 안에 들어간 x 대입한 값이 다른 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f 가로라고 돼 있는 그냥 f 가로라고 써 있으면 왜 x를 계속 쓰냐. 암에 아무것도 없어도 f 가로 요 모양이면 다 같은 관계식인 거야. 다 같은 선 아닌 네. 여기에 조건이 y는 f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다 같은 식에 같은 점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까 전처럼 달랐으면 다른 걸 써놨을 거예요. 선이 달랐다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냐. 네, 이거죠. 저 F5 마이너스 F3이 응. Y값의 증가량이에요? 네, 그걸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요? y를 뺐잖아요. 이렇게 뺀 게 y의 증가량이고 이렇게 뺀 게 x의 증가량 아니에요? 좌표인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2,3이 있고 4,5가 있으면 이게 x의 증가량이고 이게 y의 증가량 아닌가요? 네.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예스. 네, 근데 문자로 돼 있는 거니까 문자로 쓴 것 뿐이에요. 방식은 똑같은데. 숫자로만 쉽게 보이는 거고 문자로는 어렵게 보이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요걸 쓸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좌표로 표현할 수 있냐. 함수값으로 써 있는 거. 근데 그냥 다 저렇게 표현하기만 하면 돼요. 그쵸? 어떤 게 나와요? 아니지. 네가 이걸 보고 이게 기울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요? 기울기라는 생각을 못하면 이 방식을 쓸 수가 있겠어요? 기울기식을? 일단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안 되면은 포기하면 되죠.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가장 쉽게 푸는 방식은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신기해요. 네. 그냥 하나 틀릴 것 같아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틀려서 끝날 일은 아니에요. 니네들을 영원히 괴롭힐 거거든요. 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 틀려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이런 게 나올 거니까. 네. 선생님 저 위에 거 있잖아요. 뭐, 위에 거요. 요거. 네, 네. 얘기하세요. 왜 F2가 마이너스 6이에요? F 이거 여기 제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다시 표현을 해보면 요식을 이용을 할 건데 A도 1이고 B도 1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1, 여기도 1을 넣었거든요. 그럼 얘가 더하니까 F2잖아요. 여기는 F1이고 얘도 F1이죠? 근데 F1은 마이너스 3인 걸 알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두 개 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이거 여기에서 2하고 그 A하고 B 2를 해가지고 A하고 B에다가 2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A가 2고 B가 2여서 네. 그 FA가 마이너스 6이고 F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아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A가 다른 거는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이랑 1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네.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2를 먼저 했어요? 지금 방금 2를 알았잖아. 그래서 2를 먼저 한 거야. 3은 지금 모르잖아.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아직. 네. 아무것도 몰랐다면 3, 1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값이 나와 있는 거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F3이 나왔다면 이걸 먼저 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뭔가 딱 뭐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뭘 계산해 봤는데 나온 값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해봐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런 문제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네. 이런 유형은 근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과정에는 잘 안 나오고요. 네, 고등학교 과정엔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입니다. 니네들은 혹시 솔직히 2-1번이랑 3번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어려워요? 3번. 3번이 더 어려워요? 네. 다른 애들 2-1번이 더 어렵다 그러던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 네. 근데 다시 1번은 네. 이제 풀이를 하면은 어. 알아듣겠는데 3번 실수는 못 알아듣겠으니까 3-1번이 더 어려운 거예요. 네. 2-1번은 뭐라도 대입해보면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 네, 근데 3-1번은 아예 몰라서 뭘 시작을 못 하겠다? 그 차이인가요? 선생님 근데 네. 그 유형 1-1번 그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근데 객관식이나 객관식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네, 객관식이에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네. 이 두 가지만 좀 보고 오면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왜 갈라 그러면 물러. 아니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제가 수학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뭔 얘기를 하시려고 포기까지 나오고 그러세요.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 인생에 큰 타격을 주나요? 또 이 정말 쓸데기 없지만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셨군요. 야, 수학 못한다고 뭐 인생에 큰 지장이 있겠어요? 네. 포기해도 돼요? 지장이 있는 건 하나뿐이 없죠. 수능? 그쵸. 수능이면 지장이 있겠죠. 뭐 수학 못한다고 못 사니?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야, 다른 재주가 많은 사람들 많아. 근데 그 재주가 재주가 없으면 없어요. 그럼 뭐라도 해야죠. 네. 뭐라도 해야죠. 네. 꼭 뭐 머리 쓰는 일만 일이 아니잖아요. 뭘 만드는 것도 일인 거고. 만드는 것도 머리 엄청 써야 돼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던데. 근데 이제 수학을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왜 맨날 다 사람들이 수학을 중요하다 그래요? 그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솔직히 일상생활에서는 수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으로는 여러분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니네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군가는 너를 처음 봤겠지? 면접을 보든. 그럼 걔네들은 너를 보고 뭘 판단해야 할까?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니네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뭘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기를 처음 봤을 때. 인성이요. 그러니까 인성을 어떻게 알아? 처음 봤는데. 대화를 해야죠. 약간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니네를 어떻게 어필할 거야? 쌤, 저희 수학생활 똑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열정을 보이세요. 처음 봤는데 막 열정을 보여? 네가 말하고도 웃기죠.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어필을 할 때 응. 저 수학 좀 잘 봤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성적표를 보는 거잖아. 근데 성적표를 봤을 때에도 수학을 먼저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고력이거든요. 얘네들이 문제를 읽고 뭘 먼저 해야 되지?
순서를 정하잖아. 이거는 어떤 식을 써야 될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런 사고력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수학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어떤 일을 줬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수학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거야. 근데 다른 과목으로는 어떤 일을 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른 과목으로. 과목만 생각을 했을 때.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입사할 때 수학의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타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타격 있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타격이 제일 없다면- 처음에 타격이 있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한마디로 대기업이나 그런 데 들어가려면 타격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런 데로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다른 거 들어가는데 수학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네. 영어 수학 많이 보는 건 당연히 뭐 대기업이나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보는 거니까. 뭐야 그럼 내가 취직하려면 어쨌든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다른 재주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공부하시고요. 네. 다른 재주 없으면 공부하시고요. 다른 재주 있으면 뭐 안 하셔도 괜찮죠. 솔직히. 네. 과학을 못 봐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신 손재주가 좋아. 그럴 수 있잖아. 저희 와이프는 자격증이 되게 많거든요. 네. 요리사 자격증이 되게 많아요. 네. 한식, 양식, 중식, 복어, 우와. 제빵. 우와. 난 그거 못하잖아. 멋지다. 근데 와이프는 했잖아. 걔가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손재주가 좋은 거잖아. 그렇게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재주가 뭐든 해봐야 되지. 뭐 놀기만 할 거야? 평생? 집에서 뭐 컴퓨터 게임만 하고, 뭐 넷플릭스만 보고, 그러면서 할 거야? 워너비죠 워너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해준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에요. 네. 뭔가 고민이 더 쌓이셨나요? 뭔가 해결이 좀 되셨나요? 네. 정확한 대답 아닌가요, 이게? 그렇긴 한데. 네. 그냥 네가 거부하는 것 뿐이지 않아요? 그럼 뭐 내가 무슨 대답을 하든 똑같지 않을까? 네. 선택은 너의 몫이니까. 너 인생을 살아줄 수 없어. 너 인생은 너가 사는 거야. 아무도 너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 돈만의 백수가 되려면 로또를 사세요. 네. 네, 자. 로또를 사셔야죠. 돈 많은 백수가 되려면. 로또 1등 맞으면 얼마나? 아니죠.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이미 실패했으니까. 그건 이미 실패했어요. 그럼 열심히 사세요. 네. 그걸 실패하셨다면 열심히 사셔야죠.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당연히 시험시험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돈이 많다면. 부모님이 다 돈을 대줘요? 그건 네가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안 그래? 그건 너가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공부를 안 해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가능한 얘기지 않을까? 네.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지 않을까? 근데 내가 널 봤을 때 싫어하는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공부로 이미 끝났어. 내가 봤을 때 어머니야. 집에서 대화가. 입법을 받는데? 네, 입법을 많이 받아요? 네. 네. 공부로 맨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아빠는 공부 네. 못해도 된다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수학 때려치래요. 그냥 때려치란 얘기 아니야 그 얘기는? 그냥 때려치란 얘기 아닌가? 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고지것대로 듣지 마시고.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거의 대부분 한 얘기들이죠. 네,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A가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지나고 그러니까 1, 2, 3 지나도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 2, 4 지나도 2, 4분면 4, 4분 지나는 거여서 A가 음수다.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A가 양수일 때 증가 다 얘기했죠. A가 음수일 때 증가 감소.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증가로 얘기해도 되지만
감소라고 얘기를 해도 같은 얘기다. 증가 감소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감소 증가라고 얘기해도 같은 의미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가 하는 역할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역할이랑 Y절편을 나타내는 역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A 구하는 식이 A래. 기울기 구하는 식이 기울기래. 왜 헛소리 하냐. X절편 구하는 식이 네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평행일치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 평행일치는 이제 배우게 되면 뭐랑 연관이 돼 있어요? 연립방정식이랑 연관이 돼 있죠. 연립방정식이랑 같이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식이 뭐 y는 2x 플러스 3이 있고 y는 2x 플러스 3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 x 앞에 개수분의 개수죠? 그 다음에 y 앞에 개수분의 개수고 1분의 1 한 거랑 2분의 2 한 거랑 3분의 3 했을 때 다 같은 값이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연립방정식으로는 해가 무수히 많다.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서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보다 이 다음 단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자리가 5면, 네, 그러면 얘는 같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는 평행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상관이 없이 앞에가 다르면 우리는 그거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해가 한 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무조건 뭐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도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뭐 여기 할 얘기가 있나? 네, 그래서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1번 문제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네. 그러면은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려놓으시고, 네,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고 생각을 하셔라. 네. 자,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요거 그리니까 요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면 생각나. 네. 그래서 식을 봤을 때 그래프의 위치를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일 때, 네, 이 관계식이 y는 ax 플러스 b라면, 네, a, b의 부호를 바로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얘는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가 1번이고,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가 2번이고,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가 3번이고,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가 4번이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봤을 때 얘 모양이 대략적으로 항상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다 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 얘 그림은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중 그래프가 Y축에 가장 가까운 거. Y축에 가장 가까운 거라고 하면 뭘 봐야 되죠? Y축에 가장 가까운 거 찾으라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네, 기울기 봐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어떤 거가 돼야 되는 겁니까? Y축에 가까울로. 네, 절대값이 가장 큰 거요. 적은 거 아니고. 네, 자, 그래서 네,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호 결정하는 거 이제 아셔야죠. 네. 그래서 부호 결정하는 걸 보시면 3번에 얘를 넘기면 A가 B보다 작고 A, B가 음수란 얘기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는 걸 가르쳐 준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y절편이 얘 반대니까 y절편도 음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인 건 네, 이렇게겠죠?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제 1사분면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 두 그래프가 평행할 때, 네, 평행하다는 얘기는 x 앞에 개수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2는 3a여서 네, 마이너스 2a가 2니까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걸 바로바로 캐치를 하셔야지 되는 거니까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못 푸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 5번도 그래프가 일치한다 라고 얘기했으면 얘랑 얘랑 다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1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분의 1이랑 네, 지금 2n분의 n-1이랑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n 플러스 6분의 2n이랑 네. 자, 이게 다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m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m에는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죠. 얘도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솔직히 계산 안 해봐도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식을 계산하시면 2m은 m-1이니까 m이 마이너스 1인 거고, 2번식을 계산하시면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n 플러스 6이 2n이니까 네, 그러면 3n이 6이어서 n이 2가 되겠죠. 식으로는 이렇게 쓰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치한다, 평행하다 이딴 얘기 나오면 무조건 요걸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이 빨간색. 요걸 무조건 쓰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어차피 이런 문제 지금 하나씩 막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다 정기평가해야 될 문제예요. 네, 솔직히 이거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씩 솔직히 안 내는 게 이상한 건데, 어차피 문제수가 정해져 있어서 다 못 내는 것 뿐이에요. 다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시험이 나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19하기. 자, 그래서 19하기 계산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기본형을 써놓고 생각하는 거죠.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식을 써놓고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게 기울기랑 y절편을 가리켜주면은 가장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울기가 3, y절편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리켜주면 바로 식을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식 쓴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는 뭐예요? 그래프 그리라고 할 거거든요. 19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리라고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면 자, y절편이 0,-1이니까 여기다 점 찍어주시고, 기울기가 3이니까 1분의 3이어서 한 칸, 세 칸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근데 막 그리라고 하면은 뭐는 아니요, 그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거예요? 네, 좌표만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 좌표 그냥 보이잖아요. 여기 1,2거든요. 한 칸 가고 세 칸 올라갔으니까.
네, 이것만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는 종이 표시 아예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점만 표시하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기울기 y절편. 근데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기울기가 3 이렇게 안 알려주죠? 아까 기울기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딴 얘기가 나오면 다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쳐 준 게 점 2개 알고 있을 때, 네. 자, 그때 구하는 방식. 예를 들어, 뭐, 여기 밑에 있는 점으로 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 있고, 네, 2, 7이 있다. 그럼 푸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자, 원래 기본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 기울기를 구하셔서,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을 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5가 돼서 기울기가 5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편한 거 집어넣으시면 되죠. 저는 2랑 7이 마이너스 없으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관계식이 된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식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방식은 연립방정식 방식으로 하셔도 되죠. 여기에다가 그냥 얘 1번, 얘 2번에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 그 다음에 7은 2x 플러스 b. 그럼 위아래 그냥 빼면 b가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3x가 돼서 x가 5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x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 a였죠? 잘못 썼네. 네, a가 5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a가 5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b가 마이너스 3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대입만 하시면 이 식이 다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고, 위의 방식으로 하면 1차 함수로 푸는 거고,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푸시는 건데,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빨간색으로 푸는 게 시간이 적게 걸려요. 네, 파란색으로 푸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네, 그런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네, 어느 걸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방금 전에 점 2개 아는 거나 얘도 점 2개 아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x절편, y절편 아는 거는 언제 사용할 거냐면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다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거 나오면은 식을 되게 빨리 쓸 수 있어요. 절편형이랑 식이 있어. 네, 그래서 그때만 사용하지 지금은 그냥 점 2개 가지고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쉬운 건 있죠? y절편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 자리에 넣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y는 뭐 ax 플러스 3, 네, 이렇게 돼 있다면 2랑 0을 대입하시면 당연히 이게 훨씬 빨리 구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점 2개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시든,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이제 할 얘기 여긴 없고요. 활용은 제가 뭐 할 얘기 없어요. 설명 다 했습니다. 네. 네.